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일단 입장을 뭐 간단하게는 냈습니다. 왜 이 가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안 하냐?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덮을 수가 있다. 그 이렇게 이제 또 얘기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법적으로 안 되는 말하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건건히 말하는 것도 음. 부적절하다까지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핵심이 이거죠. 음. 가족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얘기인데 왜 답을 안 하세요? 이제 기자들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우자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잖아요. 자기는 어. 뭐 그 사람으로 본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치적으로 아주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게 일부 기자분들의 요청이에요. 음. 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네네. 거기에 꼭 즉답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음. 그런 질문이 소용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음. 뭔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좀 오래됐어요. 지난주 초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당원 게시판이고 익명 게시판이라 익명 게시판이 사실 뭡니까? 대나무 숲인데 그렇죠. 글자가들이 익명이죠. 이걸 왜 당무감사를 하려는 거냐라는 이제 저희가 원칙론, 명분론을 얘기를 했으나 네네. 이렇게 정치 이슈화 되는 순간 대중의 관심은 또 글로 가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참 계속 저희 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DNA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어느 시족이냐, 얼마큼 가깝냐 우리랑 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이제 친윤계 쪽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좋다. 특히나 25일 날 위중교사 선고 전까지는 이게 좀 일단락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금 입장인데 제가 봐도 좀 이거는 입장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견이 좀 네. 맞아서 그래서 오늘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 기자분들이 이 회의나 이런 거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묻는 거기서 이제 답변이 나온 게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 정도 답변이었어요.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으니까 네네.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범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당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데 일반 당원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당무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냐?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신원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 이름으로 동명이인이냐, 자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슈가. 네네. 동명이인이냐, 동일인이냐. 그 여부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명이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 동일인이라고 할 경우에 그럼 진짜로 본인이 쓴 게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썼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첫 단계에서는 첫 단계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왜 밝혔냐는 거에 대한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 대표는 당 대표니까 한 대표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거는 말할 수 있으나 네네. 그러면은 가족들에 대해서 아니냐 기냐 하는 거는 가족들은 당직자도 아니고 일반 당원이라 그건 무리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네네. 그 다음 단계 동일인이 아니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럼 누가 썼냐에 대한 그건 경찰 수사라는 거예요. 경찰 수사라는 거죠. 그 고발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큰데 그걸로는 이게 좀 국민적인 그런 게 좀 설득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 가족한테 물어봤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한테 물어보면 물어보면 끝나는 되는데. 건데 왜 안 해요? 뭐 이건데 음. 참 난감하죠. 예. 일단 제가 그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여론을 좀 한번 봤는데요. 저희 그 댓글 하나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게 수사로 밝힌다라는데 뭐가 문제냐? 왜 친윤들 쫄려? 이런 지금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어차피 수사로 밝혀질 거고 부인 아니라고 하면은 아들
아들 아니라고 하면은 딸 이럴 거 아니냐. 한동훈이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당무감사로는 IP 추적 이런 걸 못하니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가족이 동원됐는지 확인이 되는데 왜 계속 감사 타령만 하지? 이런 그렇죠. 지금 반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식견이 높으시니까 더 관심이 많으시고 정보도 많으실 텐데 네네.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해요. 그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산에 있는 강기훈 행정관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 막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아침에도 좀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정규 방송에서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휴직하는 동안 해외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귀국한 날이 11월 5일인가인데 그날부터 이게 터졌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죠 핵심은. 이 글을 쓰려면 저도 당원이긴 한데 글은 안 써봐서 네네. 게시판에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거예요. 게시판 회원이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글 쓰려면 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을 또 해야 되고. 네, 안 해봤어요. 근데 인증이 들어보니 국내에 없으면 휴대폰 없어도 이메일로 인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외에 있었어? 강기훈?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본인 인증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이메일로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저한테도 막 누가 알려주시더라고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저도 뭐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만 갖고 진짜 이 강기훈 행정관이 뭐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거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 그 썰의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는 썰의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는 척하면서 뭐 이거 맞다 어쩌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해찬 씨는 입장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정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자기가 복당된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절박한 그분의 입장인 거고. 이 상식적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뭐 현혹돼서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당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없으니까요. 사실상. 아는 게 없어요. 저도. 아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보면은 개혁신당에서도 입장이 살짝 좀 이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보면은 이준석 의원과 장해찬은 지금 원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기훈의 그 의혹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대통령실에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약간 포지션이 두 사람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기훈 행정관 얘기를 제가 아예 실명을 거론한 거는 천하람 의원이 국회 운영에서 강기훈 행정관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다른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개혁신당 국회의원 3명 중에 한 분 천하람이 이랬는데 이준석은 당 대표도 했었고. 이 사람 근데 장해찬한테 몇 년 만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했다. 2년 물어봤다. 만에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거는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장해찬이랑 뭘 한다는 거예요. 장해찬 뭐 당에 뭐 무소속이고 뭐 개혁신당 들어와라 이거 아닌 이상은 그냥 정보 네가 아는 게 뭐니? 그렇구나. 그래 뭐 적에 적은 동지인가 뭐 거기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장해찬 씨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하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커요. 약간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명태균 이슈 때문에 시끄러우니 그렇죠. 그거를 약간 좀 덮어보려고 하는 그것도 생각도 있을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을 명태균 씨 건에 대한 대응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장해찬 씨하고의 이 콜라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장해찬이랑 한다는 얘기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용산 쪽이랑 뭐 하려는 거야 라는데 명태균 씨 이슈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을 좀 보니까 저희 그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은 요거 다음 걸로 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댓글 반응이 이렇습니다. 강기훈, 장해찬, 이준석
김건희의 뭐로 유명한 작자들인데 당원 게시판 공작질이 누구 사주인지 눈에 보이지 않냐. 이게 지금 제일 많은 공감을 받았고요. 조선일보 이제 그 사이트에서 댓글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대통령 욕도 못하냐. 이준석 이 자식은 남의 당일에도 또 숟가락 얹어서 분란을 부추기고 있네. 장해찬 이것도 어린 것이 준석이와 같이 정치를 못된 것만 배우고 기회주의자 같은 처신이나 하고 있다. 어린 것들이 정치질을 못된 것만 골라 배웠다. 이게 또 압도적인 또 공감이 있고요. 자통당과 세보계의 콜라보 그 뒤에는 김건희.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대변인이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동명이인일 수 있는데 그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그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 수준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글 몇 개는 또 뭐 그러니까 글을 쓴 것도 몇 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글 내용이 똑같이 복붙해서 뭐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이게 지금 장해찬 씨가 얘기하는 건데 아주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냥 막 이잡듯이 뒤지는 거지. 뭐 탐정 같아. 좋은데요. 뭐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네네. 결정적인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죠. 썼는지를 몰라요. 음. 그리고 당 게시판이 정말 인증 과정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철두철미한지도 탄탄하게 돼 몰라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글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아니 그리고 애당초 이번에 공개가 됐던 것도 디도스 공격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노출이.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구 어느 기사 보니까 이게 원래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대요. 아 원래도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뭐 홍보국에서 관장을 하니까. 네네네. 애초에 사이트 설계할 때 검색하면 뭐 홍길동 하면 홍땡땡으로 나온 게 홍길동으로 치면 홍땡땡이 쓴 글이 홍땡땡으로 돼 있는 글이 쫙 뜬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어떤 것 딱 하나가 걸리냐면 네네. 누가 준비했다는 듯이 검색을 해서 쫙 리스트를 뽑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해요. 저는. 아니 저는 장해찬 최고도 페이스북에 올린 그 자료를 보면은 뭐 표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막 그 막 색깔까지 막 해가지고 하는데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혼자서 저거를 할까? 그럴 리는 없죠. 누군가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스피커 역할만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해찬 씨가 뭐 누구랑 협력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맨 처음에는 이모 씨라는 분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이제 시작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네네. 이게 조금 커진 거는 CBS 모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장해찬 원영석 변호사 출연해서 얘기하다 이게 커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정작 그 하시는 그 기자분은 이게 뭐 되겠어라고 놀리려다가 이게 커진 거라고 본인이 당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김기현 의원도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특히나 더 열심히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 또 권성동 의원과 강기훈 행정관의 또 연결고리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좀 저분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된 게 전 제일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막 난리가 나고 이러는 와중에 미국 뉴스 보면 막 뭐가 바뀌고 막 이런 게 나오고 세계 질서가 어떻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이건데 이제 국내 뉴스 딱 들어가면 맨날 너는 네 편 내 편 뭐 IP가 어쩌고 댓글이 어쩌고 민주당도 뭐 이러고 너무 어떻게 보면 막 수준 떨어지죠. 한심해요. 네, 한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그러니까요. 참 정말 다음 주에 또 이재명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뭐 장최고야 자기 또 정치적 입지가 있으니 한동훈이 사라져야 자기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돌아오는 거는 뭐 복당 신청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를 물론 이제 저도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정도가 있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빌런 같은 행동을 자꾸 하면 쌓여요. 쌓입니다. 이 업보로 다 쌓이지 않겠습니까? 쌓이죠. 네. 사람들이 물론 열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본인이 뭐 방송을 요번에 20개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그걸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뇌구조니까 뭐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죠. 남 공격만 하는 사람이 되기는 쉬워요. 좀 역설적인 얘기는 하지만 공격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커져서. 그렇잖아요. 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장채고는 생각해 보면은 매번 공격하는 역할만 네. 했었네요. 그리고 공격도 네. 받긴 하지만 그 레벨의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저급스러운 얘기에 그런 그렇죠.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장해찬 최고하고 아무런 뭐 나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로 존중하는 관계긴 하지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좀 장채고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이 좀 많은 좀 생각이 드네요. 공격만 하다 보니까 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좀 맷집이 좀 생기고 이래서 좀 큰 정치인이 되는 건데 장채고 당했던 공격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옛날 얘기 뭐 이런 싸우더라도 거니까. 뭐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네 뒷골목에서 싸우지 말고 정식 뭐 UFC 무대라든지 뭐 프라이드 무대라든지 그쵸. 이종격 투기 무대에서 정말 관중도 있고 뭐 중계 방송도 이런 정식 무대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설마 이게 또 뭐 대통령실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영향이나 이런 건 없겠죠.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강기훈 씨 얘기 나오는 걸 저라고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정교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강기훈 씨 해외 가기 전에도 글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는 거를 연결 지으려면 인증 단계가 살짝 허술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명의 인적사항을 5명이든 6명이든 가족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가족들은 그러면은 전원 게시판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지 않은 상태였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죠 지금.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연히 이렇다 우연히 이랬다 이거 가지고 하는 음모론이죠. 그렇죠. 일단 지금은 아까 전에 대변인님 강조하신 것처럼 저희는 뭐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뭐 알고 있는 게 사실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이 네. 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걸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